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서비스들에 대한 복구 작업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정상화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걸로 전망되는데요. 복구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호남대학교 교수님 문현철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정부가 이제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중단됐던 647개 정부 서비스 가운데 39개가 복구됐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체국 업무도 일부분 복구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사태 발생부터 수습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네, 배터리 화재는 과거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 사회에 우리 현대 문명 사회에 경고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되어서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휴먼 에러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서서 이 배터리 화재가 국가 일부의 마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 재난의 문제다.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국가 안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 위기 관리 차원의 문제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상정해 놓고 법제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즉 이중화 시스템이랄지 백업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기능이 마비될 때를 대비한 기능 연속성의 문제인데요. 예. 이것이 이중화 시스템, 백업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중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정밀 점검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 인공지능 AI 시대를 주도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충분한 그런 점검과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복구 속도와 상황이라면 물론 우편 등의 일부 서비스가 복구된 상황이긴 하지만 당장 평일인 오늘부터 좀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국민 생활에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것과 우리 국민 생활에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들이 지금 마비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평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게 어떤 아날로그 방식으로 조금 불편하고 시간은 더디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과거의 재래식 방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참 다행스럽다는 평가이고요. 이거 복구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9.11 테러 당시에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상 시스템을 가동한 세계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사례인데요. 당시 무역센터에 2,700명의 모건 스탠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항공기 충돌이 있고 난 뒤로 바로 20분 이내에 전원이 거의 다 대피하고 13명만이 좀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바로 정상 영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준비와 대비와 또 이중화 시스템, 백업 시스템, 훈련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교훈 사례다. 그래서 우리는 모건 스탠리의 그런 교훈을 우리 그 전자정부 세계 최고의 국가로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그런 대비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확히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번 그 화재 발생 과정이 나중에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화재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유력한 이번 화재의 원인은 어떻게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네, 더 이제 경찰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결과가 나와야 더 정확한 파악이 되겠지만 예. 지금 추정이 되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네. 우리는 경험상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몇 번 겪었습니다. 뭐 판교 그 데이터 센터 화재랄지 그리고 뭐 배터리 공장 화재랄지 예. 여러 차례 겪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단과 검토를 한다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걸 분리하는 그 분리막이 있는데 예. 그 분리막이 손상되면 급격히 고열이 발생하면서 열폭주가 발생합니다. 그 분리막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원인들은 충격이랄지 습기랄지 또는 뭐 고열이랄지 또는 과충전이랄지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또 이번에 그 배터리 수명이 좀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1년 배터리 지났다고 수명을 넘겨서 하더라고요. 사용했다고 했는데 예. 배터리 수명을 넘기게 되면은 이 분리막이 또 매우 미세하게 좀 기능을 분리하는 기능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그런 일반적인 화재 발생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봐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화재 발생 현장이 서버와 배터리가 한 룸에서 가까이 이렇게 밀집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배터리 공장 화재 때와 좀 비슷한 직접 해놓은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서버와 또 같은 공간에서 매우 이렇게 근접한 곳에서 배터리가 작동되고 있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문제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도 납득하지 않고요.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 배터리는 습기에 아주 위험한 건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습기에 위험한 건데 이 배터리를 왜 지하로 또 옮기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시다시피 지하는 훨씬 습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예. 이런 점들이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되었고 또 작업자가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좀 전원을 끄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분명히 미스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예. 이번 사태는 이 데이터 자체는 백업을 해도 정작 운영 전산망은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발생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전산망 시스템들은 보통 우리가 그냥 백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중화를 포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정밀하게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화인데요. 이중화 시스템은 이런 전산망 시스템에 있어서는 매우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좀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참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중화 시스템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 특히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한 10여 년 전에 그 광주 전산센터에 어떤 평가차 갔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것은 전국에 있는 전산센터인 정보자원 전산센터인 대구, 대전, 광주로 이 세 곳에 있는데 예. 이 세 곳들이 역할 분담은 되어 있지 어떤 이중화 시스템은 안 돼 있다라고 제가 그때 느꼈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됐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중화 시스템이 가장 급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